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충격적인 자막이 떠오른다. 70세 김윤호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에는 한 줄의 댓글이 보인다. 그날 저를 구해주신 그분이 혹시 당신인가요? 윤호의 표정이 굳어진다. 뭔가 알 수 없는 공포와 당황이 스친다. 이게 뭐지? 12시간 전, 좁은 원룸 안. 오래된 가구들 사이로 70대 노인 윤호가 스마트폰 앞에 어색하게 앉아 있다. 삼각대에 고정된 스마트폰이 빨간 불을 깜빡인다. 이 빨간 불이 나를 찍고 있는 건가? 윤호는 딸의 강요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대 기술에 서툰 그는 녹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어려워한다. 안녕하세요. 처음 해보는 거라 어색하네요. 김윤호라고 합니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오래된 라디오에 머문다. 갈색 목재로 된 라디오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지만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이거는 제가 50년 넘게 가지고 있는 라디오예요. 라디오를 켜자 잡음 속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온다. 윤호의 얼굴에 그리운 표정이 스친다. 매일 아침 이걸로 뉴스를 듣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빨라졌어요. 제가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본다. 뭔가 떠올리고 있는 듯한 표정이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게 우습지요. 하지만 딸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해서 녹화를 멈춘다. 첫 번째 영상이 완성됐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윤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혼자 사는 노인의 적막한 일상이다. 누가 이런 늙은이 영상을 보겠어. 2시간 후, 호기심에 다시 휴대폰을 켰다. 조회수가 12로 늘어 있었다. 어라, 12명이나 봤네. 그리고 알림 표시가 떠 있었다. 댓글이 하나 달렸다는 신호였다. 윤호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댓글을 확인했다. 아이디는 MEMORYKEPER55.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의 글. 그 라디오. 아직도 있네요. 그때 라디오 던져주신 거 기억나요? 윤호의 몸이 굳었다. 라디오를 던져줬다. 언제? 누구에게? 뭐라고? 안경을 벗고 다시 쓰며 댓글을 여러 번 읽었다. 같은 내용이었다. 윤호는 천천히 라디오를 바라봤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라디오를 던져줬다고? 내가 그날 밤 윤호는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그 댓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라디오를 던져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라디오 앞에 앉았다. 라디오를 만지며 기억을 더듬어 봤다. 50년 넘게 함께한 이 라디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 누구지? 왜 내가 라디오를 던져줬다는 거야? 이튿날 아침,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제 댓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윤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라디오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잠시 멈춘 후 다시 말했다. 제가 언제 누구에게 라디오를 던져줬는지 혹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번에는 더 빨리 댓글이 달렸다. 3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같은 아이디 MEMORYKEPER55였다.
1969년 겨울이었어요. 저는 15살이었고요. 추운 골목에서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이 라디오를 던져주시며 사라지셨죠. 1969년 겨울. 윤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어떤 기억이 스쳤다. 눈이 내리는 밤, 좁은 골목길,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작은 그림자 하나.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던지며 급히 사라졌던 기억. 아, 그때. 갑자기 선명해지는 기억. 1969년 12월. 그때 자신은 27살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좁은 골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 아이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는 혼자였다. 윤호는 그때 가지고 있던 라디오를, 그래, 바로 이 라디오를 그 아이에게 던져주고 급히 사라졌던 것이다.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시절 특유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은,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무서웠던 그런 시절이었다. 정말 그 아이구나.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에 답글을 달기 시작했다. 혹시 그때 그 아이가 당신인가요? 답글을 올리고 나서 윤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55년 전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 추운 겨울밤, 떨고 있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왜 그 아이는 혼자 있었을까? 왜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었을까? 그리고 내 라디오가 그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곧바로 답글이 왔다. 맞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저예요. 55년을 기다렸습니다. 윤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55년을 기다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다음 댓글이 이어졌다. 선생님, 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어요. 윤호의 손이 멈췄다. 죽을 뻔했다니. 추위도 추위였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아이들에게도 위험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1969년. 그 시절이 어떤 시대였는지 윤호도 잘 알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웠던 때였다. 그때 선생님의 라디오가 저에게는 생명줄이었어요.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그렇게 큰 의미였다니. 더 많은 댓글이 이어졌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새벽까지 버텼어요. 음악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그분을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55년 동안 계속 찾고 있었어요. 윤호는 울컥했다. 55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자신은 그 일을 거의 잊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그날 밤 윤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55년 전에 내가 도왔던 아이가 나를 찾았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그때 단순히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가 불쌍해서 라디오를 던져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생명줄이었다고 한다. 세상은 참 신기하다. 내가 잊고 있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윤호는 세 번째 영상을 올렸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다. 여러분, 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5년 전의 그날 밤 이야기를, MEMORYKEPER55와의 대화를, 그리고 자신이 느낀 감정들을. 저는 그때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냥 추운 밤에 불쌍한 아이를 본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라디오를 던져준 게 전부였거든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생명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55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대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살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작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큰 힘을 얻었던 일이나 반대로 누군가를 도와줬던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응을 얻었다. 조회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댓글도 수십 개가 달렸다.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저도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네요. 55년 만의 만남이라니. 정말 운명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MEMORYKEPER55의 댓글도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혹시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윤호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고민했다. 55년 만의 만남.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 두려움도 있었다. 혹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호기심과 감동이 더 컸다. 좋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윤호는 답글을 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기대와 긴장감이 시작되었다. 이틀 후 MEMORYKEPER55에게서 마지막 댓글이 왔다. 내일 오후 3시에 찾아뵙겠습니다. 5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호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그 아이를, 아니, 이제는 70세에 가까운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때의 라디오는 정말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것일까? 새벽에 일어나 윤호는 집안을 정리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청소하고 라디오도 깨끗하게 닦았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다. 55년 만의 만남을 위해서였다. 오후 2시부터 윤호는 창문 너머로 계속 밖을 내다봤다. 어떤 사람이 올까? 혹시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서 놀라게 될까? 시계를 보니 2시 58분이었다. 이제 곧이다. 오후 3시 정각. 현관벨이 울렸다.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55년 만의 재회. 라디오 하나로 연결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 하지만 문고리에 손을 올렸을 때 선뜻 열리지 않았다. 너무 떨렸다.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 키가 크고 단정한 복장을 한 남성이 서 있었다. 나이는 윤호와 비슷해 보였지만 좀 더 젊어 보였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찾았어요. 55년 만에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호 또한 말문이 막혔다. 그때 그 아이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윤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자신도 모르게 그 남성을 껴안았다. 라디오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반세기를 넘어 다시 만나게 된 순간이었다. 고맙습니다. 평생 고마웠습니다. 남성이 윤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윤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잊고 살았던 그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55년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55년 전 그날 밤처럼 집 안에서는 오래된 라디오가 여전히 잔잔한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음악 소리가 두 사람의 눈물과 함께 섞여 따뜻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을 것 같네요. 윤호가 말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제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그때 그 15살 아이였어요. 민수,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김윤호입니다. 윤호 선생님, 5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자 윤호가 라디오를 가리켰다. 이게 그때 그 라디오예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아직도 똑같네요. 매일 듣고 있어요. 55년 동안. 저도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다. 윤호와 똑같은 모델의 라디오였다. 이게 그때 받은 그 라디오예요. 아직도 작동해요. 윤호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55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네, 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자신의 라디오를 켜자 윤호의 라디오와 같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두 개의 라디오가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가 말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69년 아버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잡혀간 일, 그 밤에 무서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일, 밤새 골목을 떠돌며 숨어 다녔던 일들을 그때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 추위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구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따뜻한 음악이 저를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민수는 명함을 꺼냈다. 사회복지사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40년 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윤호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의미로 이어져 왔다니.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들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모두 선생님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55년 전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해가 저물어 갔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55년의 세월, 각자의 인생,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들을. 민수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가족들이 기다려요. 가족이 있으시구나. 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도 있어요. 모두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정말요? 네, 우리 집 아이들은 선생님을 라디오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윤호가 웃었다. 언젠가 그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네요. 그럼요. 다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오겠어요. 민수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55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봬요. 저야말로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민수가 나간 후 윤호는 혼자 앉아 라디오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라디오는 더 이상 그냥 오래된 물건이 아니었다. 두 사람을 이어준 인연의 달이었다. 그날 밤 윤호는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 오늘 55년 만에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분을 드디어 만났어요. 55년 전 그 아이를, 이제는 훌륭한 어른이 되신 그분을. 그는 라디오를 가리켰다. 이 작은 라디오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또 다른 수많은 인연들로 이어져 나갔더라고요. 윤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사는 이유, 그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 돕고, 서로 기억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혹시 여러분도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윤호는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틀었다. 오늘은 이 음악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55년 전 그날 밤, 한 아이에게 희망을 주었던 바로 이 음악으로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다. 당신이 남긴 선한 흔적은 당신이 잊어도 누군가는 기억합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윤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55년의 세월을 넘어선 아름다운 만남의 여운이 화면 가득 퍼져나갔다.